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서진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자다가 계속 깨서 화장실을 가요.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바로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박영수님은 밤에 무려 5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아내도 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잠을 설친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영수님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야간요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야간요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간요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밤잠 설치지 마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간요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요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방광은 마치 풍선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게 되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풍선이 공기를 많이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쪽에 있으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데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어 조금만 지나도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서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밤에 소변량이 낮보다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밤에도 낮처럼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져서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주요 원인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다른 병이 야간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질환이 있으면 낮에 다리에 모였던 물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8세 김미영님은 처음에 선생님, 저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밤에 3-4번씩 깨요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검사해보니 당뇨병 초기 단계였고 이것이 야간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당뇨 치료와 함께 야간요 관리를 시작하니 한 달 만에 밤에 1번 정도만 깨는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간요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낮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방광 기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낮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점차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수분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입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2.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다고 생각하고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5초간 꽉 조인 다음 5초간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족욕과 온찜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배 부분을 따뜻하게 찜질하면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뇨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이 자세는 몸의 부종이 하체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 부종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데 유리하여 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두면 하체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방광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방광벽을 보호하고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에 함유된 아연과 셀레늄이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 기능을 도와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 만듭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차, 콜라 등은 이뇨작용을 촉진하므로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강하게 하므로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분의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정창호님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밤에 6번씩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잘못된 생활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정창호님은 저녁 늦게까지 맥주를 드시고 자기 전에도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정창호님에게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전립선 치료약도 함께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정창호님은 밤에 한두 번 정도만 깨시게 되었고 선생님 덕분에 30년 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밤에 4번 이상 깨시는 경우입니다. 가끔 한두 번 깨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4번 이상 깨는 것은 명백한 질병의 신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낮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방광염, 신장질환 또는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뇨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면서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다른 내분비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심한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뇨와 함께 낮에도 소변을 매우 자주 보는 경우,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박뇨가 있는 경우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 검사를 통해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신장 기능과 당뇨병 등을 체크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요역통합 검사라는 특수 검사를 통해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라면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방광 기능 저하가 원인이라면 방광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면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간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야간뇨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 문제이므로 치료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당한 개선을 보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밤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일 수는 있고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밤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일 수는 있고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야간뇨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방광과 골반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방광과 골반 근육에 부담을 주어 야간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방광을 자극하고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변비가 있으면 방광을 압박하여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야간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환들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간뇨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물을 적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분 섭취를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방광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낫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야간뇨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낮 생활의 활력을 빼앗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밤에 자주 일어나다 보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밤에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침실을 쓰는 배우자의 잠까지 방해하게 되어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야간뇨로 인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야간뇨를 적절히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야간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환자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치료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야간류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선될 것입니다. 야간요 치료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초기에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야간요는 서서히 발생한 문제이므로 치료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생활습관 개선 효과는 2에서 4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물 치료 효과는 4에서 8주 정도 지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째, 약간의 개선이 보이면 바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입니다. 야간요는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습관은 그대로 두고 약물에만 의존하려는 경우입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증상이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야간요와 관련된 동반 질환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야간요가 있으면 불면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다 보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너무 밝지 않게 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과 야간요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간요로 인한 수면 부족과 생활의 불편함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서 야간요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야간요의 관련성도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간요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요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야간요 관리법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방광이 수축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할 때 야간요 관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평소보다 야간요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차 적응 문제, 환경 변화,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여행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행지에서도 평소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용 약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야간요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밤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복도나 화장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나무라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류의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두와 콩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된장, 청국장, 두부 등의 발효 대두 제품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특히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녹차도 좋은 음료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 무설탕 껌,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성이 강한 과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등의 감귤류와 딸기, 파인애플 등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들어있는 자극성 성분들이 방광벽을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므로 낮에는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 외에도 야간류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 전체적인 근력이 향상되고 방광 기능도 좋아집니다. 다만 저녁 늦게 운동하면 각성 효과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후 6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수영장 물의 차가운 온도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수영 전후에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심신수련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어서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의 여러 자세들 중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운동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복압을 높여서 방광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격렬한 유산소 운동도 탈수를 유발하여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요법도 야간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 특히 발바닥의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는 반사구를 자극하면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야간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야간요가 있다고 해서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요로 인한 수면 부족이 성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성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의 야간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여 야간요가 생길 수 있고 출산 후에는 골반 근육의 약화로 야간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겔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6개월 정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시면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야간요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방광과 요도 점막을 약화시켜 야간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야간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야간요 환자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들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불을 켜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조명 등을 두거나 복도에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옷과 속옷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방광을 압박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에 빨리 옷을 여닫을 수 있도록 단추보다는 지퍼나 벨크로를 사용한 옷이 좋습니다. 변기에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소변이 더 잘 나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서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는 앉아서 보시는 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 소변을 본 시간과 양, 야간에 깬 횟수 등을
2주 정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류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날까봐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면 실제로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년간 치료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야간열을 극복하지 못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야간열은 부끄러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밤잠을 주무시고 활력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야간열을 이겨내고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